조선 영조 말기 가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바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쇠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 부러졌다더라. 강진이가 만든 것도? 아니라 누가 밤마다 공방을 훔쳐보고 간다던디. 20해 동안 한 번도 부러진 적 없던 칼. 백성이 밥을 짓던 솥, 농부가 쓰던 낫그 모든 쇠가 어느 날부터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두운 공방 안에서 강진이 고개를 들며 중얼거린다. 내 쇠는 거짓을 싫어한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으로 날 누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강진의 망치 소리는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영조 말기 경상도 변두리. 가뭄이 3년째 이어졌습니다. 노는 갈라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군포를 낼 돈이 없어 쇠붙이를 팔았습니다. 솥을, 낫을, 심지어 문고리까지 팔아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시절 마을 끝 공방에서는 여전히 불이 타올랐습니다.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쨍, 쨍, 쨍.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안심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방의 주인은 강진이었습니다. 강진은 38배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16에 이 공방에 들어와 스승 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단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쇠는 거짓을 싫어한다. 거짓이 붙으면 곧 부러진다. 강진은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가 만드는 칼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두드린 쇠는 백성의 손에서 농기구가 되었고 병사의 손에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 강진은 공방 앞마당에서 쇠를 골랐습니다. 손으로 무게를 재고 눈으로 결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섬세했습니다. 아내 소은이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군수께 납품하시나요?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요. 소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강진이 납품하는 곳은 지역 군수 윤태수였습니다. 윤태수는 이 지역을 3년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 납품량을 부풀렸습니다. 10자루 만들어도 20자루라 보고했고 그 차액은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망치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견습생 도연이 공방에 들어섰습니다. 스승님, 준비 다 됐습니다. 도연은 22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이 공방에 들어왔고 강진의 손길을 따라 배웠습니다. 그는 아직 서툴렀지만 성실했습니다. 강진은 풀무지를 시작했습니다. 불이 세차게 일었습니다. 쇠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빛은 공방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타격. 쇠가 울렸습니다.
강진은 쇠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칼이 무엇을 지키는가? 백성을 지키는가 아니면 권력을 지키는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납품한 무기 중 일부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윤태수는 그것을 팔아넘겼고 그 돈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방을 지키려면, 가족을 지키려면 그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강진은 완성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은 맑았습니다. 빛이 스며들어 반짝였습니다.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스승님입니다. 강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강진은 홀로 공방에 남았습니다. 불은 꺼졌고 공방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스승의 유품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망치 하나. 손잡이는 닳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강진은 그 망치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쇠는 거짓을 싫어한다.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강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도 백성의 집을 뒤졌습니다. 군포를, 쇠를 무엇이든 빼앗았습니다. 강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틀 뒤 윤태수의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군수께서 부르십니다. 강진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아는 넓었습니다. 강진은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양쪽에 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윤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강진, 들어오시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강진은 마루에 올랐습니다. 허리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군수께서 부르셨습니다. 윤태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만든 칼이 부러졌다고 하네. 강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칼을 휘두르다 칼날이 부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쏟아졌고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진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칼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수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네. 윤태수가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강진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부러진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만든 칼이 아니었습니다. 쇠의 결이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두드린 흔적이 거칠었습니다. 강진은 칼날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불량 철이었습니다. 제대로 달구지도 제대로 두드리지도 않은 쇠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태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떤가? 자네 솜씨가 맞는가? 강진은 돌아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칼이 아닙니다. 뭐라고? 윤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진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칼에는 작은 표시가 있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새겨 놓습니다. 이 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수는 찬찬히 강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바꿔치기 했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태수는 웃었습니다. 흥미롭군. 그렇다면 자네는 결백하다는 거지? 강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만든 칼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스승께 배운 대로 쇠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저는 거짓으로 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윤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대장장이, 자네는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가? 강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진은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어찌 되셨습니까? 강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수께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다. 그럼 괜찮으신 겁니까? 강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칼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것도 불량 철로 만든 조악한 칼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윤태수는 무기를 빼돌렸습니다. 강진이 만든 진짜 칼을 팔아넘기고 그 자리에 싸구려 칼을 채워 넣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강진의 칼이 납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윤태수는 책임을 떠넘겨야 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사흘 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군수께서 명하신다. 강진의 공방을 폐쇄하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왜입니까? 스승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사가 다쳤다. 책임자는 대장장이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금한다. 공방 문에 봉인이 붙었습니다. 강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강진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강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럼 숨으세요. 제발요. 강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장장이 강진이 불량 무기를 만들어 병사를 다치게 했다고.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저었고 누구는 혀를 찼습니다. 강진은 공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는 공방을. 그의 손에는 오래된 망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망치. 강진은 결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타협하지 않기로. 그는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 강진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만들러 간다. 도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등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날 밤 강진은 폐쇄된 공방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봉인은 앞문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공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풀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강진은 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타격. 쨍.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도연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은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공방에서 다시 불이 타올랐습니다. 강진은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담은 칼을. 강진은 밤마다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봉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최소한으로 지폈습니다.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막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칼을. 자신이 만든 칼과 불량 철로 만든 칼의 차이를 증명할 칼을. 쨍, 쨍, 쨍. 쇠가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위험합니다. 강진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군관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밤마다 이 근처를 지나간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강진이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다. 스승님, 혼자 두고 갈 순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함께 작업했습니다. 도연은 풀무질을 했습니다. 강진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말은 적었습니다. 손짓과 눈빛으로 소통했습니다. 칼이 서서히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그 무렵 윤태수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공방이 폐쇄되었는데도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대장장이가 억울하다더라. 그 사람 솜씨를 아는데 불량품을 만들 리 없지.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윤태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측근 최기석을 불렀습니다. 강진을 제거해야겠소. 최기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모로 몰아라. 밤중에 무기를 만든다고 하면 되지 않겠소. 최기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강진은 거의 완성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은 맑았습니다. 달빛이 스며들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디에 쓰시렵니까? 관아에 가져가야지. 군수가 받아들일까요? 강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강진과 도연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기석이 군관 5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대장장이 강진, 영모를 꾸미고 있구나. 강진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영모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밤중에 몰래 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는 반역의 증거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은 결백을 증명하려고. 최기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관 한 명이 도연을 밀쳤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강진이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으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최기석이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다. 군수께 보고하겠다. 그는 군관들에게 명했습니다. 불을 질러라. 강진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영모의 흔적을 남겨둘 순 없지. 군관들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강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도망가십시오. 안 된다. 이곳을 지켜야 한다. 그럼 죽습니다. 강진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너라도 나가거라. 스승님은요? 강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업대로 다가가 완성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오래된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기석과 군관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진은 도연에게 칼을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거라. 스승님, 이 칼은 진실이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진이 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어서. 도연은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칼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강진은 공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번져왔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망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는 불을 견뎌야 강해진다. 강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스승님. 불길이 천장을 삼켰습니다. 강진은 일어섰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쨍! 소리가 울렸습니다. 멀리서 도연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공방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은도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불길 앞에 서서 무너졌습니다. 여보,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새벽까지 타올랐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공방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품속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이 칼로
스승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이 칼로 진실을 되찾겠다고, 도연은 칼을 품에 다시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멀리 관아에서 윤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군. 최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윤태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칼 하나가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을 지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도연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을 떠났습니다. 관아의 눈을 피했습니다. 칼을 품에 안은 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걸어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노승 한 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겨주십시오. 노승은 도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암자는 좁았습니다. 도연은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칼날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빛났습니다. 노승이 차를 내왔습니다. 마시게. 도연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길이 보였습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칼은 진실이다. 도연은 일어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칼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손잡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두드린 자 강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암자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물을 길었습니다. 밤에는 칼을 닦았습니다. 노승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승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찾아야 하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강진의 장례였습니다. 유해는 찾지 못했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소우는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소우는 공방터로 갔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손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망치였습니다. 타지 않은 망치. 스승이 남긴 강진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그 망치. 소우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망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날렸습니다. 소우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강진의 일이 잊혀졌습니다. 윤태수는 여전히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중앙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감찰사였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군수 비리를 조사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윤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찌 된 일이요? 측근들도 몰랐습니다. 감찰사는 장부를 요구했습니다. 무기 납품 기록을 살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윤태수는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무기의 질을 검사했습니다. 불량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찰사는 윤태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윤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감찰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감찰사는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칼은 맑았습니다. 정교했습니다. 이것은 강진 스승님이 만든 칼입니다. 진짜 칼입니다. 도연은 설명했습니다. 불량품과 진품의 차이를, 강진이 억울하게 죽은 이유를. 감찰사는 칼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잡이 안쪽의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두드린 자 강진. 감찰사는 윤태수를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군관들이 윤태수를 끌고 갔습니다. 최기석도 함께 잡혔습니다. 마을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은 공방터로 갔습니다. 소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소은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잘했구나.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칼을 전했을 뿐입니다. 소은은 망치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 것이다. 사모님, 그 사람이 원했을 것이다. 내가 이어가길. 도연은 망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공방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를 치웠습니다. 돌을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왔습니다. 다시 짓는 거냐? 예. 스승님의 뜻을 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공방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풀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빛이 공방을 채웠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타격. 쨍.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소은은 집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들리시나요? 당신의 뜻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연은 밤새 일했습니다. 쇠를 달구고 두드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도연은 완성된 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농기구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쇠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공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연기였습니다. 희망의 연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공방에서는 매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농기구를 맡겼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진 솥을 고쳐달라 왔습니다. 도연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처럼 일했습니다. 쇠를 고르고 달구고 두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습니다. 불량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군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무기가 필요하십니까? 일주일 후 도연은 완성된 칼을 납품했습니다. 새 군수는 칼을 살폈습니다. 훌륭하오. 스승의 솜씨를 이었구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군수가 물었습니다. 손잡이에 무엇인가 새겨져 있소?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의 뜻입니다. 백성을 위해 두드린 자라는. 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가르침이요. 그 일이 있은 후 도연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쇠는 거짓을 싫어한다. 그는 진심으로 쇠를 두드렸습니다. 소우는 가끔 공방에 들렀습니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작업을 멈추고 차를 마셨습니다. 사모님 건강하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단다. 둘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운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나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으냐? 힘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소운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을 거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 앞마당에 꽃이 폈습니다. 도연은 견습생을 한 명 받았습니다.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준서라고 합니다. 왜 대장장이가 되려 하느냐?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준서에게 가르쳤습니다. 풀무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쇠를 고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준서는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쇠는 거짓을 싫어한다.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심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쇠가 산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여름 중앙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윤태수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최기석도 함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도연은 공방터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강진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새겼습니다.
쇠는 거짓을 싫어한다. 소은이 그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가을이 왔습니다. 도연은 26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홀로 공방에 앉았습니다. 망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망치였습니다. 그는 망치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스승님, 잘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풀무에 불을 지폈습니다. 쇠를 올렸습니다.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타격. 쨍.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소은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도 자신의 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공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쨍, 쨍, 쨍.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쇠가 노래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도연은 완성된 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낮이었습니다. 농부가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날은 맑았고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만족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도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공방에서 다시 불이 타올랐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밭에 나갔습니다.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여보, 도연이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이 살아있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준서는 함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도구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젠가 저도 스승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심으로 두드린다면 가능하다. 준서는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은 공방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떴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스승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무언가 살아 있었습니다. 망치가 남긴 울림, 쇠가 부른 노래, 그리고 한 사람의 뜻이 남긴 희망. 공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피어오를 연기였습니다. 강진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이었고 준서가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쇠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쇠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망치 아래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